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변압기에 관한 문제네요. 자, 우선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B가 2대 1이라 그랬죠. 그러면 1차 코일의 전압과 2차 코일의 전압 B가 2대 1이 돼야 되니까 2차 코일에 유도된 전압이 100V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I2라 그러면 R분의 V2를 구하면 되니까 40분의 100이 되죠. 그러면 2.5A 되겠네요. 그래서 I2는 2.5A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2차 코일에 유도된 전압은 100V이다. 기억은 맞겠네요. 니온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5A이다. 니온도 맞네요. 자, 이것을 보면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이 2차 코일에서 소비되는 전력과 같죠. 그래서 2차 코일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P라고 그러면 P는 VI는 R분의 V제곱은 I제곱 R 어떤 걸 써도 되겠죠. VI를 써서 구해보면 2차 코일의 전압은 100V, 전류는 2.5A이죠. 그래서 250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는 트랜지스터를 알면 되겠네요. 자, 우선 트랜지스터의 단자를 알아야겠죠. 가운데가 베이스가 되고 나가는 곳이 에미터, X가 있는 곳이 컬렉터가 되겠네요. 그리고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표시가 화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MPN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단자는 이게 스피커 마이크로 입력이 들어와서 정폭을 해서 스피커로 나간다 그랬으니까 니은이 입력 단자가 마이크가 되고 기억이 스피커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A는 MPN 트랜지스터이다.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은 기억은 스피커이다. 기억은 스피커가 맞죠. 니은이 마이크죠. 지금 X는 컬렉터 단자이다. X는 컬렉터 단자가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B는 R분의 I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도선을 보면 P와 Q는 XY 평면에 Y축과 나란히 있고 R은 Z축으로 놓여 있죠. 우선 Z축으로 놓인 도선 R에 의한 O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X축에 나란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이 될 것이고 플러스나 마이너스 X 방향이 될 것이고 이때 B0라 그러면 B0는 D분의 I0가 되겠죠. 그러면 O점에서 도선 P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BP라고 그러면 BP는 D분의 2I0가 되겠죠. 크기가. 그러면 2B0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Q에 의한 자기장을 BQ라 그러면 2D분의 2I0니까 B0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BP는 5점에서의 P 자기장은 2B0고 BQ는 B0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런데 BP와 BQ는 Z축과 나란한 축이 되겠죠. 그래서 벡터의 합으로 나타내 보면 첫 번째 PQ의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O점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도선 R에 의한 자기장을 B0라 그러면 도선 PQ에 의한 자기장은 두 개가 빼지니까 B0가 돼서 이
반자기장은 루트 2 B제로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PQ에 흐르는 전류가 반대일 때는 P와 Q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같아지고 이게 3B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총 자기장의 방향은 크기는 루트 10 B0가 되겠네요. 따라서 B1은 루트 2 B0, B2는 루트 10 B0가 되겠네요. 따라서 B1분의 B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루트 2 B0분의 루트 10 B0가 돼서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 C는 이플silon D분의 A로 구할 수 있고,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 Q는 C 곱하기 V로 나타낼 수 있고,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2분의 1 C V 제곱은 2분의 1 Q V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처음에는 가에서 전기 용량과 나에서 전기 용량을 비교를 보면, 가에서의 전기 용량은 C라 그러면 가에서의 전기 용량을 C, 나에서의 전기 용량을 C 프라임이라 그러면 C는 이플silon 제로 D분의 A가 되겠네요. 그리고 C 프라임은 3 이플silon 제로 2D분의 A가 되니까 2분의 3 이플silon 제로 D분의 A가 되니까, 따라서 C 프라임은 2분의 3C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을 보면 전기 용량은 나에서 가에서의 2분의 3배이다. 기억은 맞겠습니다. 미연을 보면 나에서 축전기 양단에 걸린 전압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나에서 이제 스위치를 끊었으니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축전기 양단에 Q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Q는 CV는 C 프라임 V 프라임으로 쓸 수 있으니까 CV는 C 프라임이 2분의 3 C 곱하기 V 프라임이니까 C를 없애주면 V 프라임은 3분의 2 V가 되겠네요. 그래서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3분의 2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겠네요. 자, 디귿을 보면 나에서 S를 닫아놓은 후 축전기에 완전히 충전되었을 때 저장된 에너지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저장된 에너지는 U는 2분의 1 Q 프라임 V 프라임이죠. 근데 Q 프라임은 앞에서 이제 Q 프라임은 C 프라임 V 프라임인데, C 프라임은 2분의 3 C고 V 프라임은 V하고 똑같죠. 같은 전원으로 연결했으니까, 그래서 2분의 3 Q가 되겠네요. Q 프라임이 2분의 3 Q니까 U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Q 곱하기 V가 되죠. 그래서 4분의 3 QV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QV라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면 그림가에서 구간 1에서는 FS만큼의 2를 받게 되죠. 그리고 구간 2에서는 마이너스 2 FS만큼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H2에서 내려와서 반대 방향이니까 2 FS만큼의 에너지를 잃어서 정지하게 되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보면 1에서는 mgh1에서 fs를 더하고 2fs를 빼주면 얘가 mgh2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mgh1은 mgh2 플러스 fs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보면 mgh2는 mgh2 마이너스 2fs가 0이 되겠네요. 따라서 mgh2는 2fs가 되겠네요.
자, 이식을 일식에 넣으면 MgH1은 3FS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H2분의 H1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MgH2분의 MgH1을 해주면 2분의 2FS분의 3FS네요. 따라서 H2분의 H1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면 우선 A의 질량이 안 나와 있으니까 A 질량을 MA라 그러면 자, 실이 끊어지기 전에 세 물체가 연결돼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이때 가속도가 0이 돼야 되니까 R자 힘이 0이 하겠죠. 그래서 A와 B의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MA 플러스 MG 사인 세타니까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죠. 얘하고 오른쪽에서는 EMG만큼의 힘이 작용하겠네요. 그래서 실업해보면 MA 플러스 M은 4M이 되겠네요. 따라서 MA는 3M이 됩니다. MA가 3M이기 때문에 A와 B 사이의 줄이 끊어졌을 때 A의 가속도는 왼쪽 방향이고 이때 A의 가속도를 A라 그러면 얘는 G 사인 30도가 되니까 2분의 1G가 되겠네요. 그리고 B와 C의 가속도를 A'이라 그러면 A'은 B의 질량, C의 질량 더하기 힘이 2mg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3m분의 2분의 3 mg니까 2분의 1g가 되네요. 이 경우에도 가속도가 2분의 1g가 되네요. 그래서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가 같겠네요. 실이 끊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V라 그러면 A는 0이 됐죠. 가속도가 A가 2분의 1g이고 그 B는 끊어질 때 속도는 역시 같이 V였다가 2분의 1g만큼의 가속도니까 A하고 B의 가속도가 같죠. 그러면 V가 0이 됐으니까 B의 V는 2V가 되겠네요.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속력의 변화가 같겠죠. 그래서 A의 처음의 운동 에너지를 2A라 그랬으니까 2분의 1 3M V제곱은 2분의 3 M V제곱이 될 것이고 B의 나중에 운동 에너지를 2B라 그랬죠.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다가 M에다가 속도가 2V제곱이니까 2분의 4 MV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2A분의 2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2분의 3 MV제곱분의 2분의 4 MV제곱이 되니까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기장 E는 K R제곱분의 Q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문제를 보면 가에서는 ABC가 A는 Y축으로 D만큼 Y축 그리고 B는 X축상이 마이너스 D, C는 X축상이 D에 있었는데 이때 전기장의 방향이 XY축과 45도 방향으로 2, 4분면에 있네요. 그러면 B의 전하가 주어졌으니까 B에 의한 전기장을 E0라 그러면 플러스 X축으로 E0겠죠. 그러면 A에 의한 전기장은 EQ가 Y축으로 있으니까 E0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45도가 이루기 위해서는 C에 의한 전기장이 마이너스 X방향으로 3E0가 돼야지 A와 B와 C를 합했을 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2E0가 돼서 전체 전기장이 X축과 Y축과 45도를 이루겠죠. 그래서 보호와 크기를 결정할 수 있겠네요. 자, A는 마이너스 보호가 돼야 되고 C는 플러스 보호가 돼야 되고 C의
전하량은 3Q가 되야겠네요. 그래서 나에 다시 적으면 마이너스 B는 플러스가 되고 3Q만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A는 음의 전하이다. 네, 기억은 맞겠습니다. 이는 C의 전하량의 크기는 3Q이다. C는 3Q가 맞죠? 자, D것을 보면 나의 O에서 전기장이 3개를 구하라 그랬네요. 우선 가에서 전기장 E와 E0의 관계를 먼저 구해야겠네요. 자, E 루트 2 E0를 해주면 2가 되겠네요. 따라서 E0는 2 루트 2분의 1 2가 될 것이고, 자, 나에서는 자, X축으로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E0가 되고, Y축으로의 전기장은 크기가 D 등계 2분 루트 3D에 있으니까 E 프라임이라 그러면 E 프라임은 2분의 루트 3D의 제곱분의 K EQ가 되니까 3분의 8 K D의 제곱분의 Q가 되네요. 그래서 3분의 8 E 제로가 되겠네요. 3분의 8 E 제로가 되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루는 벡터의 합을 구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때 E1이라 그러면 E1은 루트 4 E0의 제곱 플러스 9분의 64 E0의 제곱이니까 루트 9분의 100 E0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3분의 10 E0가 되네요. 그래서 이 E1을 2로 나타내면 자, E1은 3분의 10 E0는 위식에서 일식이라면 일식에서 E0가 2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없애주면 5가 되고 분모를 유리해주면 6분의 5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힘의 평행에 대한 문제니까 여기서는 돌림힘의 평행을 이룩하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그마 토크가 0인 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막대 C의 무게중심은 받침대 오른쪽에 있고 mg만큼의 힘이 작용하죠. 그리고 B에 대해서는 왼쪽부터 2분의 L만큼 위치해서 4mg만큼의 힘이 작용할 거고, A에 대해서는 x 플러스 L이 되겠죠. x 플러스 L 위치에서 8mg만큼의 힘이 작용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힘의 평행을 이루려면 일단 받침대에 x가 제일 작은 경우에는 받침대 축이 왼쪽 끝에 있을 때하고, 그리고 x가 제일 길어질 때는 받침대 회전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를 구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받침대 축이 제일 왼쪽에 있을 때는 x가 제일 작은 경우이겠네요. 이때 토크를 구해보면 자, A에 의한 토크는 x 플러스 L이 축이 이 지점이니까 3L에서 x 플러스 L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8m에다가 3L 빼기 x 마이너스 L을 해주고 8mg를 곱해주면 되죠. 얘하고 이게 이제 막대 M에 대해서는 회전축과 무게중심이 같으므로 써주지 않아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B 물체에 대해서는 회전축과의 거리가 2분의 5L이네요. 2분의 5L에다가 4mg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m 없애주고 g를 없애주면 4L-2x는 2분의 5 L이 되네요. 그래서 2x는 2분의 3 L이네요. 그래서 x 이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4분의 3L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x가 최대값이 될 때는 이 두 번째가 회전축이 되면 되겠죠. 자, 두 번째가 회전축일 때는 우선 a에 의한 거는 8mg에다가 이때는 이 축까지의 거리가 4L 마이너스 x 마이너스 L이 되겠네요. 그리고 막대 C에 대해서는 L만큼 떨어지는데 mg가 있죠. mgL은 자, 오른쪽에 이제 B에 의해서는 이 축가의 거리가 2분의 3L이네요. 그래서 4mg에다가 2분의 3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을 다 없애주면 24 g도 없애주면 되겠죠. m과 g를 다 없애주면 24 L 마이너스 8x 플러스 L은 2분의 6L이 되겠네요. 그래서 8x는 19L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x가 맥시멈이 될 거고 8분의 19L이 되겠네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는 x 맥시멈에서 x 미니멈을 빼라 그랬으니까 8분의 19L에서 4분의 3L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8분의 19 마이너스 6L이니까 8분의 13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4분의 1번 모양의 금속고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기장 영역 1과 2가 있습니다. 자, 우선 자기장 영역 0에서 4분의 1주기만큼 갔을 때는 I0의 전류가 흐르고 4분의 t에서 2분의 t만큼 갔을 때는 3I0만큼의 전류가 흘렀네요. 근데 방향이 반대가 됐죠. 그래서 우선 금속고리에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를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계 방향 영역 1로 들어갈 때를 생각해 보면 왼쪽 부분에 대해서 전류가 생성이 되고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생성이 돼야 되니까 이때 1영역의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분의 t만큼 갔을 때는 이 지점에 왔을 때네요. 이 지점에 왔을 때는 마이너스 3i0의 전류가 흐르니까 뒷부분에는 마이너스 i0만큼의 전류가 흐르겠죠. 이때는 이제 위로 흐르는 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겠죠. 앞쪽 부분도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안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네요. 그러려면 안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이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자기장의 세 개를 비교해 보면 우선 0에서 4분의 t만큼 움직일 때는 앞쪽에 있는 전선이 1영역을 지나죠. 그래서 이때 전류를 I0라 그러면 이 저항을 R이라 그럴 때 R분의 V가 될 테고 R분의 1 dt분의 d파이가 되겠죠. 자기선속의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R분의 1 dt분의 d 1영역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B1이라 그러면 B1 곱하기 A가 되겠죠. 면적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적어주면 R분의 1 dt분의 d에다가 B1에다가 이 도선이 썰고 가는 면적은 2분의 1 d의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R분의 2R분의 B1 d의 제곱 dt분의 d 세타가 되고 dt분의 d 세타는 각속도 오메가라고 적어줄 수 있겠네요. d의 제곱 오메가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계산을 위해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를 이용해 주면 I0는 다시 적어주면 2R분의 B1 D의 제곱 곱하기
t분의 2파이로 적어주면 rt분의 b1 d의 제곱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네요. 자, 이걸 이식이라고 그러고, 자, 4분의 t에서 2분의 t로 움직일 때는 첫 번째 도선은 영역 2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뒤에 있는 도선은 영역 1에 들어가겠죠. 근데 앞쪽에 있는 도선에서는 이 I0만큼의 전류가 흘러야겠죠. 이때는 R분의 V가 되고 R분의 1 dt분의 d파이라고 똑같이 적어줄 수 있겠네요. 이때는 이제 파이2가 되겠죠. 두 번째 영역이니까. 그래서 R분의 1 dt분의 d에다가 2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B2라 그러면 B2 곱하기 A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R분의 1 dt분의 d에다가 B2에다가 A2의 영역은 이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의 이 윗부분만 되니까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4d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세타만큼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2r분의 3 b2 곱하기 dt분의 d 세타. 그래서 2r분의 3 b2 d의 제곱이 빠졌네요. d의 제곱 오메가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3식이 그러면 1식과 3식에서 1식 곱하기 2를 해주면 3식이 되겠죠. 그래서 r분의 b1 d의 제곱 오메가는 2r분의 b2 3b2 d의 제곱 오메가 되니까 3b2는 2b1이 되네요. 자, b2는 3분의 2 b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의 자기장 세기가 1영역의 자기장 세기의 3분의 2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8분의 3t일 때 1과 2의 자기장이 코리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을 구하라 그랬죠. 자, 8분의 3t일 때는 이만큼 와 있겠네요. 이만큼 와 있을 때 자기 선속은 b 곱하기 면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기 선속을 구해보면, 자, 두 번째 영역에서의 자기 선속을 파이2라 그러고 첫 번째 영역 자기 선속을 파이1이라 그러면 토탈 파이는 파이2 마이너스 파이1이 되겠네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2는 b2에다가 면적을 구하면 되겠네요. 면적은 8분의 파이의 4d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만큼이 될 거고, 파이1은 b1에다가 각도가 8분의 파이에다가 d의 제곱만큼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 b2가 3분의 2 b1이었으니까 3분의 2 b1 곱하기 8분의 3 파이 d의 제곱 빼기 b1 곱하기 8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얘를 다시 묶어주면 8분의 1 b1 파이 d의 제곱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기와 전류로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바꿔주면 아까 이 식에서 I0를 구해놓은 게 있죠. 그러면 B1을 바꿔주면 되니까, 자, 8분의 1 파이 d의 제곱에다가 B1은 d의 제곱분의 RT I0가 되네요. 파이가 있죠. 파이 d의 제곱분의 RT I0가 되네요. 그러면 파이 없애주고 d의 제곱 없애주면 8분의 1 RT I0라고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산소의 크기는 8분의 1 I0 RT라고 나타냈으니까 이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